음악,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공항에서 이 한마디를 꺼냈을 때 분위기는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니라 2026 시즌 기아의 5강 진입을 결정지을 핵심 카드를 공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새 아시아 쿼터 타자 제러드 데일이 서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쿼터로 야수를 선택한 팀은 딱 하나, 바로 기아뿐입니다. 다른 모든 팀이 투수를 뽑은 가운데 기아가 유격수 데일을 데려왔다는 건 그만큼 박찬호의 공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범호 감독이 데일에게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데일의 수비력 평가였습니다. 이 감독은 데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박찬호와 손시현을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다. KBO를 대표하는 두 명의 명품 유격수의 장점만 합쳤다는 극찬입니다. 감독에 따르면 데일은 찬호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손시현처럼 동작이 자연스럽고 기본기가 탄탄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프로야구보다 잔디 환경에 가까운 KBO가 오히려 데일에게 더 잘 맞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수비 얘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공격력, 특히 장타력에 대해 제기된 우려, 혹시 똑딱이 타자 아니냐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런을 못 칠 거라 하지만 나는 10개에서 15개는 충분하다고 본다. 유격수 포지션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다면 기아 타선의 무게감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겁니다. 기아의 현 상황을 보면 데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드러납니다. 2026 시즌 기아는 투수진이 이미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선발 라인은 변화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스토브리그에서 불펜이 대폭 보강되었죠. 김민규, 이태양, 김범수, 홍건희, 새 얼굴만 4명, 기존 전력도 탄탄합니다. 정혜영, 전상현, 최지민, 이준영, 여기에 30경기만 뛰었던 슈퍼스타 김도영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는 점까지. 남은 약점은 단 하나, 유격수 자리, 그리고 상위 타선 연결고리, 이 두 가지뿐입니다. 만약 데일이 이 부분들을 채워준다면 전문가들이 기아를 하위권으로 평가했던 전망은 단숨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데일을 1번 타자 겸 유격수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데일이 1번에서 출루를 하고 수비에서도 중심을 잡아준다면 기아의 팀 컬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죠. 하지만 감독은 동시에 부상 관리를 철저히 주문했습니다. 무리하다 다칠까 걱정된다. 1루에서 세이프가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안전하게만 플레이해달라. 이 말에서 데일이 얼마나 큰 기대를 받는 선수인지,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용하려는지 느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기대를 보면 단돈 3억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80억짜리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닙니다. 기아 구단 역사에서도 남을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가을바람이 부는 그 높은 자리, 즉 포스트 시즌, 더 정확히는 5강 진입입니다. 데일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죠. 기아는 이번 겨울 정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쿼터 도입 첫해 대부분 투수 쪽으로 몰렸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야수, 그것도 유격수를 데려오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박찬호가 떠난 유격수 자리를 메우고 동시에 1번 타자까지 맡길 올인 카드를 쓰게 된 겁니다. 당연히 부담은 큽니다. 유일한 야수로 뽑혔다는 부담, 박찬호를 대신한다는 부담, 기아 팬들의 기대까지. 하지만 데일은 이 부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잘해야 앞으로 다른 야수들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한 박찬호의 빈자리를 잇게 된 것에 대해 영광이다. 기아가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격수 수비에 대한 자신감도 강했고 1번 타자 역할에 대해서도 마이너리그에서 리드오프 경험이 있다며 어떤 역할이든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데일은 이범호 감독, 코치 이진,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일본 스프링 캠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3월 WBC에
호주 대표로 나서기 때문에 캠프에는 다음 달 28일까지 함께합니다. WBC에서도 이미 2023년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경험한 적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호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스프링 캠프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대의를 향한 기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WBC가 데일에게는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KBO 데뷔 시즌을 앞두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2023 WBC에서도 호주 대표로 뛰며 한국을 상대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아프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기였죠. 호주가 8대7로 승리하며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갔던 그 경기. 데일은 그 경험을 미소로 떠올리며 이번에도 호주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를 상대로 잘하던 선수가 이제는 우리 팀 유격수라니. 하지만 사실 이런 타이트한 경기 경험은 KBO에서도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찾는 건 어떤 팀에게도 쉽지 않거든요. 한편 이번 WBC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호주 선수는 트래비스 바자나입니다.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뽑힌 최초의 호주 선수.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죠. 데일은 바자나와 오랫동안 함께 뛰며 지켜본 선수라고 말하며 정말 훌륭하다. 곧 메이저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바자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주면 안 되냐고 농담하자 데일은 웃으며 저도 바자나 얘기 안 하는 만큼 김도영 얘기도 호주 선수들에게 안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데일의 유쾌한 성격 그리고 팀 동료 김도영에 대한 예의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데일을 향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기아 내부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도입 첫 해 대부분의 팀들은 안정적인 투수 자원 확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만 유일하게 야수, 그것도 유격수를 선택했죠. 이 선택은 팬들 사이에서 강한 찬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유격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아직 검증도 안 된 선수에게 팀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맡겨도 될까? 이런 불안감은 사실 기아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2008년 박진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아는 외국인 유격수 윌슨 발데스를 영입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트리플 A에서는 3할 때 타율을 치던 선수였지만 기아에서는 타율 0.218 홈런 1개. 수비도 불안했고 결국 팀은 시즌 중반 그를 방출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아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외국인 유격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일 영입이 더 조심스럽게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는 정식 외국인 선수만큼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144경기를 소화할 체력과 기량을 갖췄는지, KBO 시즌 운영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데일을 선택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아는 박찬호 이후를 대비한 차세대 주전 유격수 육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자원들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야수 디포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해 팀은 가장 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정한 거죠.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코칭 스태프는 데일을 직접 테스트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188cm, 90kg의 탄탄한 체격임에도 움직임이 가볍고 번트 처리, 기본기, 수비 범위 모두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3 WBC 때도 유격수로 나서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였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죠. 물론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데일은 일본 오릭스 2군 시절 4경기에서 타율 1할 때 머물며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 성적과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할 때 KBO에서 통하기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라는 게 코치진의 판단입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선수를 뽑아도 고민
안 뽑아도 난감하다라는 딜레마입니다. 대의를 영입하면 외국인 야수 선택에 따른 부담이 있고 영입하지 않으면 유격수 자리는 다시 불투명해집니다. 그만큼 박찬호가 남긴 공백은 단순한 한 명의 빈자리가 아니라 기아의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신이 없으면 뽑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가 대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스펙이나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캠프에서 직접 보고 느낀 가능성의 깊이 때문일 것입니다. 기아는 현재 투수진이 거의 완전체에 가깝기 때문에 유격수와 상위 타선이 안정되기만 한다면 5강 진입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일이 0.26홈, 타율에 홈런 2자릿수만 기록해도 전력 상승폭은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단 하나. 대일이 과연 그 기대를 실전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올 시즌 기아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결정적인 변수입니다.